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의 이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뭐 여론적인 비판도 있고 그리고 자금 출처와 이 자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그런 용도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지만 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좀 휩싸인 상황인데요. 가상자산의 과세를 유예하는 등 관련 법안을 2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상화폐를 우리가 주식으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물건을 양도한 양도 차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가 이렇게 세게 좀 되는 거. 너무 이렇게 세게 과세하니까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그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해충돌 논란.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과 본인의 이익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논란이 항상 휩싸이게 되는 건데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세금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거 이해충돌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그렇죠. 일단 21년도 5월, 7월 정도에 김남국 의원이 이 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공동 발의냐 대표 발의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2021년도 저 법안을 발의할 당시에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얼마큼 보유하고 있는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사실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대한 비난 그리고 그런 충돌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21년도 저 법안을 발의할 당시에 본인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지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럼에도 저런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상황이 청년층들이 굉장히 코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코인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리는 것 이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 또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를 유예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김남국 의원이 조금 더 해명해 주시는 것이 또 정치적으로도 맞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보유했을 당시에 과세 유예 입법을 한 것은 이해 충돌을 넘어선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후원금에 목말라 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을 맥빠지게 합니다. 개딸들의 영앤 리치라는 찬사에 취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이 벌인 거래의 투명성, 투자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면 소명하십시오. 네, 국민의힘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저희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권 일각에서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 의무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당내 분위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당내에서는 이 부분은 일단 개인의 또 민감한 또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고 아직까지는 뭐 명백하게 법 위반 소지가 뭐 발견된 점은 없기 때문에 일단 당에서는 좀 차분히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 또 개인의 어떤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방해서 또 해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또 본인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요. 일단 좀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 신고와 등록 의무에 가상자산을 넣어야 된다는 것 지금 현재 국회에 이미 발의가 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부분이 좀 탄력성 있게 법안이 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 김남국 의원 말고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여당에도 또 야당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겠다라는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여당 의원, 야당 의원 할 거 없이 지금 국회의원들 모두 다 지금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 앞에 다 같이 공개하는 것 이런 부분을 함께 협의해서 무언가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저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또 타당한 부분이 있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이 이제 해명을 하면서요. 위법 사실이 없다면서 최근의 의혹 제기의 배후로 한동훈 검찰을 지목했습니다. 코인 논란은 한동훈 검찰의 작품으로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다라면서 시시비비를 전 재산을 걸고 가려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지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게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입니다. 저게 합법적인 계약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재산을 걸자는 계약은요. 민법에 의해서 무효인 계약입니다. 그게 합법이 됩니까? 효력이 전 재산을 걸자? 이런 게 계약 자체가 저는 무효
걸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누가 이게 한동훈 장관의 그 반박처럼요. 본인 보고 이게 누가 뭐 코인을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적발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본인의 잘못을 가지고 마치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걸고 넘어지는 이거는 이제 뭐 옛날에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그 행태하고 똑같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은 방송을 같이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이분이 중앙대학교 졸업한 후에 전남대 로스쿨 1기입니다. 로스쿨.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변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이게 변호사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가 되잖아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방송 패널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방송 패널 수당은 공개 안 해도 진짜 우리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수당 아닙니까? 이 방송 우리 패널 다 소득 알잖아요. 얼마 받는지. 따라서는 과연 이게 김남국 의원이 15억 재산도 문제지만 코인에 60억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게 본인이 그 소득이 변호사 소득도 거의 없고 패널로만 활동했다. 이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김남국 의원한테 좀 어떻게? 코인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근데 60억은 정말 이게 저도 깜짝 놀랄 우리나라에 60억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네. 청년들한테. 아니, 근데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청년들의 비트코인 뭐 다른 코인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열풍처럼 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코인을 몰라서 투자를 못했지만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였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영장이 기각된 이 사안들이 사실은 피의 사실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영장도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FIA도 확인도 안 해주고 그런데 내용이 나와서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런 피의 사실이라든가 수사 사항들이 공개가 되고 특히나 야당 의원들이라든가 야당과 관련된 인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느냐는 것이죠. 사실상 범죄 혐의가 아주 뚜렷하면 몰라도 이것이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김남국 의원이 직접 좀 자금의 출처와 이 거래 내역을 밝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